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핵심 경제부처들이 청와대에서 한꺼번에 업무 보고를 실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지원을 적극 협력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추가 경정예산 편성안이 표류 중이고 공약정책 이행을 위한 재원 대책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주요 경제부처 업무 보고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상원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오늘 주요 경제부처들이 한꺼번에 업무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주 올해 이제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 지 딱 일주일 만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보고됐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부총리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이 경제부처 업무 보고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네. 기획재정부는 최근에 경기 둔화를 반전시키고 이 서민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중심으로 이 업무 보고를 했고요. 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또 국세청과 관세청 등 지하경제 양성화 등 적극적인 세원 확충을 통해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네. 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앞서서 이제 강조를 했던 것이 경제정책 화두로서 이제 이른바 창조경제 아니었습니까? 이 경제부처의 업무 보고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런 것이 예상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예, 기획재정부의 경우 창조경제의 핵심 추진 동력을 서비스 산업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원격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융합하고 이 서비스 산업을 창조형 산업으로 전환해서 관련된 각종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하고 이 투자와 세제 지원을 크게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네. 특히 창조경제의 확실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서 이 관계 부처는 물론 민간까지 참여하는 범부처 창조경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이 정책 우선순위와 방향을 정한 다음 이 내년도 예산안에까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정책 금융 지원 체계를 창조경제형으로 전환하고 이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크라우드 펀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을 한다. 이 창업엔 돈이 들게 마련인데요. 이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이 클라우드 펀드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크라우드 펀드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서 이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투자의 한 방식인데요. 최근에 모 기자가 공익 취재를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 취재비를 모집하는 방법을 해서 눈길을 끌었고요. 그다음에 독립 영화 제작자가 인터넷으로 이 십시일반으로 이 투자금을 모은 사례도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을 산업 전반에 걸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이 클라우드 펀드는 좀 구체적인 수익성의 담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면밀하게 좀 검토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정부가 재원 대책으로 꼽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이것도 좀 문제가 됐는데 이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고가 됐습니까? 네, 사실 오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까지 총 출동해서 한꺼번에 업무 보고를 실시한 배경에는 이들 정부 부처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의 금융정보를 이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관청이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네. 이 과세관청이 개인이나 기업의 금융거래 정보를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숨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걷어들일 세금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정부는 또 현재 30만 원 이상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금액을 1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의무 발행 대상 업종도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이 전송되는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도 이 현재 연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확대 등 이런 대책들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이르면 6월 말까지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해서 곧바로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이 지하 경제 수면 밖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책을 쓰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정부 업무 보고에서 이 추경 예산이라는 얘기가 또 빠졌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거 왜 빠졌습니까? 정부는 올해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 추가 경정 예산안, 즉 추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편성할지, 또 그 편성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지난주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세입 예산에서 무려 12조 원가량이 구멍이 나게 생겼기 때문에 이른바 한국판 재정 절벽이 불가피하게 됐고, 따라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그 추경 편성 공론화를 했습니다. 당정청 그리고 여야 간 추경에 대한 입장 차이가 적지 않아서 아직까지 그 편성 규모가 안개 속인 상황인데요. 네. 정부와 여당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최대 20조 원에 가까운 그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는 그 적자 국채 발행만으로는 그 나라 빚이 급증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따라서 추경 규모를 줄이거나 증세 방안이 함께 나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정부는 4월 중에 정치권과 협의를 마치고 이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예산은 참 부족하고 추경 예산은 손에 안 잡히고 이 정부로서도 참 고민이 많겠습니다. 이 정부 정책이 전반적으로 좀 늦어지지 않는가 이런 우려도 또 생기는데요. 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빨리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